워싱턴주가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으로 나타난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총기의 구입 절차도 까다로워지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이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뉴욕 시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한인들 또한 45%가량이 소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막대한 양의 장비를 투자해 로우 맨하탄 주차장을 재건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를 조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시 경찰이 배달원으로 위장해 음향 장비 가게를 강도질한 남성 2명의 수배를 내렸습니다. 가게 사장은 사건으로 인해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뉴욕시 경찰청이 불법 경찰차 주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구의회의 강한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가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으로 떠오른 AR-15과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되고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AR-15 돌격 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되는데 금지 대상은 30인치 이하의 모든 반자동 소총입니다. 또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으며 구입 전 안전교육과 함께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나 총기 밀매업자 등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시행은 올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이 같은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등에 이어 10번째입니다. 지난 15일 엘라바마주 10대들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졌고 지난달 27일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계 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 법이 모든 총기 폭력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워싱턴주는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며 총기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weapons of war, of assault weapons, have no reason other than mass murder. Their only purpose is to kill humans as rapidly as possible in large numbers. And I will say this, AR-15s should not be idolized, they should be prohibited, and that's what we're doing today.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써온 인즐리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의 생활비가 살인적으로 급등한 데 비해 적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한인 가구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영리 기관 펀드4 뉴욕시와 유나이티드 웨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적으로 렌트 등 물가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 부족 상태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조사 당시 뉴욕시 가구 중 36%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던 반면 올해 조사에선 뉴욕시 가구 절반이 지원금 없이는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인이 가구주로 등록된 뉴욕시 가구 중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리기 힘든 가구 비중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 없을 경우
순수 수입만으로 주택, 음식, 교통비를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를 소득 부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인 가구 소득 부족률은 아시안 타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아시안 평균 소득 부족률은 51%를 기록했으며 방글라데시 75%, 파키스탄 63%, 중국인 5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필리핀 46%, 인도 44% 가구 소득 부족률을 나타내 한인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거주 신분에 따라 소득 부족률 격차가 나타났는데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소득 부족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시안 시민권자가 소득 부족 상황인 경우는 35%였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아시안의 소득 부족률은 59%에 달했습니다. 또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아시안 가구의 소득 부족률은 72%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 부족률은 41%였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고 미래를 계획하려면 최소 연 10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센서스국 조사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 실제 중간 가계소득은 약 7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로우 맨해튼 주차장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뉴욕시는 앞으로 최첨단 장비 투자와 활용을 통해 실시간 정보와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붕괴 건물 앞에서 뉴욕시 소방국과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한 보고를 마친 뒤 수사 시 투입되는 최첨단 장비 평가와 시연에 나섰습니다.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장은 신고 접수 후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예상치도 못한 이런 비극적인 참사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에 나선 소방대원이나 경찰 인력을 위험에 몰아넣지 않고 현장을 상세히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사고에서 로봇 경찰견인 벌크를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전체적인 붕괴 모습을 그리고 붕괴 현장 내부의 추가 희생자 파악에 나섰으며 수사 요원의 추가 인명피해 우려 없이 실시간으로 붕괴 현장 파악에 나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바나 국장은 로봇 경찰견은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을 전송해 피해 규모나 추가적인 인명피해 유무를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첨단 장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브리핑 현장에서 직접 로봇 경찰견 버그의 탐지 모습을 시연해 보이며 21세기형 치안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그동안 자연재해와 인질이 잡혀있는 등 수사 인력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영상과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로봇 경찰견이야말로 치안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라며 신기술 투자와 활용을 강조해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소호의 한 음향 장비 가게에 무장 강도 2명이 침입해 가게 주인에게 폭행과 협박 및 도둑질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사장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명의 배달원이 한 가게 사장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가게 안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눌 것을 권유합니다. 그들은 가게에 발을 들이자마자 사장을 바닥에 때려 눕히더니 그에게 총을 겨누며 금품이 어디에 있냐고 추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돈다발과 함께 가게를 벗어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뉴욕시 소호의 한 음향장비 렌탈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두 남성은 페덱스 배달원으로 위장해 74세 가게 주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명세서를 보여주며 가게에 진입했습니다. 한 남성은 사장에게 총을 겨누며 구석으로 데려갔고 다른 한 명은 금품을 찾았습니다. 사장의 72세 아내는 범행이 벌어지는 줄 모른 채 가게를 들어왔고 그녀 또한 강도들에게 때려 눕혀져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가게의 사장과 그의 아내는 남성의 총기로 여러 차례 구타당했으며 금품을 내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Stop yelling, man. Open the door. Because you want the granddaughter to be hurt once you come out the pool. Open it up.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주변을 청소하던 이들이 나서
강도들을 가게에서 몰아냈습니다. 가게 사장의 아들인 제프리 콴은 도와준 이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은 5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사장의 지갑에서 $1,500를 가져갔으나 가게 내부의 금고를 훔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제프리 콴은 강도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very scary that they knew that much information about us, especially about the kids. You know, this is like an emotional trauma. 그는 우리의 사적인 일들을 몇 가지 알고 있었다. 기분이 나쁘다며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여러 차례 가게를 들렀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콴은 자신의 아버지가 머리에 큰 상처가 생겼으며 어머니 또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소호 가게에서 강도질을 벌인 성인 남성 2명을 수배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욕 시내 경찰 불법 주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브루클린 구청은 경찰청이 경찰 단속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에 뉴욕 경찰청이 시민들에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들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존 첼 뉴욕시 경찰청장은 브루클린 지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경찰 불법 주차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주차는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뉴욕주에 접수된 불법 주차 신고수는 68만 건 이상으로 이는 뉴욕주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경찰차 같은 경우 차량 훼손 위협, 긴급 체포, 잠복 근무 등의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를 지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뉴욕 경찰청은 임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찰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경찰들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존 첼 경찰청장은 지난 4달간 총 39건의 불법 경찰차 주차를 단속했으며 단속된 이들의 휴가 기간을 줄이거나 연구 기록에 단속 내용을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물며 그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찰들을 적극 신고해달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브루클린 구의원 링컨 레슬러는 뉴욕 경찰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I have never not seen illegal parking in front of a precinct. I walk by them every single day. It is ubiquitous. The idea that there's any enforcement or accountability around this issue at all is a joke. They're not going to even follow the rules themselves. Do you really think that they're going to enforce it against anybody else? 레슬러는 지난 2022년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뉴욕시청에 보내는 신고 방식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소비자들이 햄버거, 탄산음료, 생활용품 등의 가격 인상에도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주요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올해 1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 펩시코 역시 제품 가격을 13% 이상 올렸지만 견조한 수요를 보이며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기스와 클리넥스로 유명한 킴벌리 클라크는 제품 가격을 10% 이상 올렸음에도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높은 차량 수요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에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공개한 프록터 앤 갬블도 2개 분기 연속 가격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00만 투입해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자격은 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격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65,829, 월 $5,485 미만의 연소득과 가족 구성원 중 6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1인 또는 더위에 악화되는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에어컨 설치 지원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 5개 보로에 자전거 차로를 전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은 자전거 차로 인프라 확장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 사고의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교통국은 올해 2023년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 자전거 운전자 사망 중 단독 충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가속, 제동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뉴욕시는 2022년 이스트리버를 건너는 자전거 탑승자 수가 일일 평균 2만 4천 명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2시간 기준 맨하탄 50스트리트를 횡단하는 자전거 탑승자 수가 3만 8천 명을 넘기면서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는 가장 많은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JFK 터미널 1 공사 개조에 95억 달러, 젯블루 등이 이용하는 터미널 6에 42억 달러, 아메리칸 항공을 위한 터미널 8에 4억 2천만 달러 등을 투입하는 JFK 신터미널 구축 공사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 2026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기간 공항 곳곳에 공사 현장이 발견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통 통제나 우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JFK 공항 이용객들은 도착 예상 시간을 미리 조회하고 출발할 것과 함께 평소보다 여유를 갖고 움직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JFK 신터미널 공사가 완료되면 제1터미널만의 규모가 총 24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데 이는 라구아디아 공항 전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